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은행 다니는 로빈 아빠고요. 저는 시중은행에서 대출 업무와 외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중고 BMW 고쳐 타기 영상을 올리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오늘은 올해 2020년 하반기에 곧 출시 예정인 네이버 대출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IT 기업인 네이버가 출시하는 네이버 대출에 대해서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는 은행원 시선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대출은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에서 신파일러들이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대출 상품입니다. SME 대출이라고 부르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네이버에서는 금융 이력이 부족한 분들을 신파일러라고 부르는데요. 신이라는 게 얇다는 뜻이잖아요. 씬 피자 할 때 씬에다가 파일러, 소위 은행에서 대출 심사할 때 중요하게 보는 매출 자료, 신용 자료, 소득 자료 이런 정보들이 파일 형식으로 이렇게 쌓아져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정보가 부족한 분들을 신파일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이 네이버 대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 기업이 대출 업무, 즉 여신 업무를 하려고 하면은 여신업, 쉽게 얘기해서 여신업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네이버 대출을 담당하고 있는 네이버 파이낸셜은 아직 이 자격증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는 미래에셋 캐피탈이라는 회사와 업무 제휴를 통해서 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는 대출 심사만 담당을 하게 되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의 대안 신용평가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시중은행에서 대출 심사하는 시스템을 CSS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대안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얼터너티브에 A를 붙여서 ACSS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파이낸셜과 미래에셋 캐피탈이 업무 제휴를 맺고 대출 심사는 네이버에서 하고 대출 입금은 미래에셋 캐피탈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품 출시되고 나중에 네이버 대출을 받게 되면 신용평가사에 올라가는 대출은 제2금융권인 미래에셋 캐피탈 대출을 받게 된 거고 제2금융권 대출을 받으신 걸로 될 겁니다. 아직 대출 한도와 이자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네이버 파이낸셜에서는 은행권 수준으로 대출 금리를 책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기자 간담회에서 네이버 파이낸셜 최인혁 대표는 대출 한도는 적어도 한 달 매출 정도 규모가 될 거라고 밝혔었고요. 상품이 구체적으로 출시돼 봐야겠지만 네이버에서 어차피 자체 등급을 매겨서 대출을 할 거기 때문에 결국 또 이 등급에 따른 대출 한도와 금리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품이 출시되면 처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네이버에 등록된 네이버 쇼핑 플랫폼인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된 전자상거래 사업자분들에게 먼저 대출을 시작합니다. 제가 알기로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된 분들이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네이버 페이를 이용하는 가맹자 분들에게 대출을 점차 확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분들은 대출 대상이 되는 거고요. 아직 네이버 페이에 가입이 안 된 소상공인 분들은 나중에 이 네이버 대출을 받으려면 네이버 페이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상품이 아직 출시되지 않았지만 네이버 대출의 최대 장점은 편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기반으로 이미 스마트 스토어에서 매출 규모라든지 신용 등급 그리고 네이버 자체 시스템으로 대출을 결정하기 때문에 은행에 서류 제출하고 방문하고 이런 과정이 없죠. 그래서 간단하게 대출이 된다는 게 최대의 장점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제1금융에서 대출 받기가 어려웠던 전자상거래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대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크게 환영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전자상거래업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초창기 사업 하시는 분들은 고정 사업장 없이 집에서 하시는 경우도 많고 아무래도 기존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사업장보다는 사업을 정리하기가 쉽다 보니까 은행에다가 대출 신청하면 보증서 대출 말고는 사실은 대출이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대출이 출시가 되면 전자상거래업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반대로 단점도 존재를 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일 큰 단점은 미래에셋 캐피탈이라는 제2금융권 대출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네이버 대출을 받고 나서 1금융권 대출을 연장할 일이 있다든지 1금융권에서 새로 대출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인한 금리 인상 혹은 대출 거절과 같은 상황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잘 판단하셔서 상품 출시가 되면 대출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 저는 잘 판단이 안 서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이버에서 언급한 네이버 자체 등급 기준을 살펴보면 매출 등급이랑 신용 등급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게 단골 고객 수는 몇인지,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의 리뷰는 긍정적인지, 그 별점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평점 같은 거. 그리고 배송은 얼마나 빨리 되는지, 고객 불만에 대응은 빨리 하고 있는지, 이런 비재무적인 요소를 상당수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출된 등급에 따라서 대출 한도와 대출 금리가 정해지고요. 최소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을 하고 상품 공급을 하고 있는 사업자분들은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을 이미 받으셨으면 최소한 네이버에서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점.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올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네이버 대출에 대해서 미리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이버에서는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소외된 금융 계층을 위해서 상품 출시를 한다고 밝혔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건 구실에 불과하고 IT 기업에서 금융업에 진출하겠다는 좋은 구실입니다. 그리고 기존 금융업계에서는 은행업 인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 대출 자격증도 없는데 은행 대출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우리 영역에 침범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돌려서 얘기한 구실에 불과합니다. 제가 볼 땐 이런 IT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이 됐고요. 지금은 기존의 고유 사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죠. 현대캐피탈에서 기존 수십 년간 기존의 자동차 대출 업무를 독점을 하다가 지금은 은행에서 자동차 금융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기존에 했던 캐피탈사 금리가 많이 낮아졌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자동차 금융을 이용하는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익을 받게 되었잖아요. 무한 경쟁의 시대고 더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이미 카카오뱅크를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쓰고 계시고요. 앞으로 저를 포함한 기존의 은행권에서도 많은 변화와 개선과 반성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 주변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된 지인분들에게 오늘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이버 대출은 사실 제가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대출 상품이고요. 상품이 공식적으로 출시가 되면 관련 영상을 다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